안녕하세요. BMW 대치전 시장의 이자양 주임입니다. 사회초년생들에게 첫 차는 보통 준중형 세단이 떠오를 겁니다. 국산차는 아반떼, G70 같은 차량이 있을 거고요. BMW 브랜드에서는 3 시리즈가 있겠죠.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캠핑이나 차박 같은 레저 활동이 늘어나면서 SUV 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물론 준중형 세단 차량들도 트렁크 공간은 작지 않은 편인데, 그렇지만 자전거나 캠핑용품 같은 부피가 큰 물건들도 편하게 싣고 다닐 수 있는 SUV에 비할 바는 아니겠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20, 30대 구매자층에선 SUV의 선호도가 세단을 앞선 지 이미 오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드디어 수입 프리미엄 브랜드의 준중형 SUV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상품성을 자랑했던 X3가 7년 만에 더 커진 덩치와 다양한 옵션으로 풀체인지 모델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오늘 시승 중인 차는 X3 모델 중에서 가장 많은 판매 볼륨을 담당하는 가솔린 2000cc 4기통 엔진에 디자인 패키지를 추가한 X320 M 스포츠 패키지입니다. 이번 X3는 공차 중량이 1950kg으로 구모델 대비해서 50kg가량 더 무거워졌습니다. 무게만 늘어난 게 아니라 사이즈도 살짝 더 커졌어요. 전장이 65mm 늘었고 전폭도 30mm 넓어졌습니다. 더 커진 사이즈는 보통 연비 감소로 이어지곤 하는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복합 연비가 리터당 10.9km인데 이전보다 1.3km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수치상 차이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더 커진 사이즈의 연비가 오히려 늘었다는 건 일단 굉장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6기통 고출력 버전인 M50 모델의 평균 연비도 일반 20 모델이랑 리터당 0.3km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비법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에 있는데, 비록 4기통 모델에 탑재된 건 1세대 스타터 제너레이터 타입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지만 X3 정도의 덩치를 운행하는 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새로 탑재된 엔진 시스템 덕분에 연비도 상승했고요. 엔진 재시동 시에 발생하던 진동과 소음도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출력은 190마력 31토크에 제로백은 8.5초로 무난무난한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출력보다 더 인상적인 건 바로 이 승차감입니다. BMW 차량은 이 탄탄하고 안정적인 승차감이 특징인데 SUV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전 X3도 이런 점은 동일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안락함 측면에선 약간의 손해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풀체인지된 X3는 승차감 측면에서 이 차가 과연 세단인지 SUV인지 분간이 잘 안 될 정도로 정말 편안하고 안락한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차선을 변경하거나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차량의 롤을 굉장히 잘 억제해 주면서도 이 요철이나 울퉁불퉁한 노면 충격 역시 상당히 잘 흡수를 해줍니다. 신형 5 시리즈가 출시됐을 때 고급스러운 승차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라워했는데, 이번 X3의 승차감 역시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 세대의 X5보다 승차감 측면에서는 훨씬 더 고급스러운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판매되고 있는 X5랑 비교해야 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X5는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죠. 급가속을 했을 때 직진 방향이 흐트러진다거나 급제동을 할 때 노즈가 확 하고 눌리면서 차체 밸런스가 깨지는 일도 없습니다. 부드러운 승차감을 유지하면서도 차체 거동은 BMW에서 항상 고집하는 그러한 수준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행을 하다 보면 롤링과 피칭, 그러니까 이 좌우로 흔들리고 앞뒤로 흔들리는 이런 현상이 굉장히 잘 억제가 된 것 같습니다. 동시에 승차감도 좋다 보니까 세단의 승차감 같은 느낌이 자꾸만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X3는 BMW에서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치가 한 가지 탑재되어 있는데, 이 경쟁사인 제네시스 차량 등에서 선보였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이번에 X3에 탑재됐다고 합니다. 실내에 설치된 마이크랑 스피커를 이용해서 엔진음이랑 노면 소음을 상쇄시켜준다고 하는데, BMW 라인업에서는 X3에 최초로 적용된 기술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X3의 승차감이 세단같이 편하다고 하는 데는 이런 소음 관리 기술도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실내 인테리어에 적용된 크리스탈 인터랙션 바도 이 숫자 3이라는 세그먼트에서는 최초로 적용이 됐습니다. 원래 인터랙션 바는 이 7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5 시리즈까지 적용이 됐었고, 5 시리즈도 초기 물량에선 상위 트림인 530i에서만 적용되던 고급 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X3는 기본 모델부터 모두 인터랙션 바가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도 훨씬 넓습니다. 모니터 하단은 물론이고 이 센터페시아 하단이랑 도어 패널에도 광범위하게 깔려 있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실내 분위기가 굉장히 럭셔리해졌습니다.
계기판과 모니터는 각각 12.3인치랑 14.9인치가 적용이 됐는데 이 두 모니터가 하나의 일체형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연결이 돼 있어서 시인성도 굉장히 좋고 무엇보다 실내 분위기가 상당히 고급스럽고 세련돼 보입니다. 다기능 수납 트레이도 굉장히 쓰기 편하게 디자인되어 있는데 왼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 오른쪽엔 일반 거치대가 있어서 여러 가지 소지품들을 편리하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서 갤럭시 폴드 같은 큰 핸드폰뿐만 아니라 소지하는 대부분의 물건들을 손쉽게 던져 놓을 수 있어서 사용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컵홀더도 굉장히 넓고 이 컵을 붙잡는 이빨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2리터짜리 대형 텀블러부터 아주 작은 종이컵까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3존 에어컨 시스템이기 때문에 뒷자리에서도 독립적으로 에어컨을 설정할 수 있고요. 2열까지 쭉 뻗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기본 트림부터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개폐가 안 된다는 점은 약간 아쉽긴 하지만 뒷자리에 탑승한 승객들은 개방감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세대부터 생산되는 신형 차량에는 모두 이 일체형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되다 보니까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또 이 럭셔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도 전작보다 커져서 구형 모델보다 20리터가량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형에서 가장 많이 칭찬할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비게이션입니다. 이제 X3 순정 내비에 T맵이 들어가는데 차량에 탑승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애플 카플레이로 핸드폰 연동하고 목적지 찍고 그리고 운행하는 거였는데 이제 탑승하고 바로 목적지 선택해서 주행만 시작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순정 내비게이션의 경로 안내 방식도 이 T맵 기반이었기 때문에 괜찮은 편이었지만 지도 자체의 그래픽 시인성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디스플레이의 지도 화면 자체가 T맵 자체 그래픽으로 나오다 보니까 훨씬 더 익숙하고 보기도 편한 것 같습니다. 반자율 주행을 포함한 여러 주행 보조 기능도 상위 체급 차량 못지않게 들어갔습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은 BMW의 여러 가지 주행 관련 보조 장치들을 한데 묶어 놓은 옵션인데 그 중에서 핵심은 차선 유지 장치랑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을 포함한 반자율 기능입니다. BMW의 반자율 주행은 이 차선도 굉장히 잘 잡고 앞차 간 거리도 아주 부드럽게 조정하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번 세대의 차량들은 이 반자율 주행을 활성화시키는 버튼도 굉장히 단순하게 잘 만들어 놔서 과거와 다르게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차 보조 장치도 있는데 자동 주차 기능이랑 후진 보조 기능이 눈에 띕니다. 주차장에서 일정 거리를 천천히 이동하다가 이제 빈 주차 공간 옆을 지나가게 되면 모니터 화면에 자동 주차 버튼이 뜹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부터 차가 알아서 자동으로 주차를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하게 주차를 잘 합니다.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거 얼마나 쓰겠냐 싶겠지만 주차에 자신이 없는 이 초보분들이나 혹은 팔이 아프다든지 어깨가 아프다든지 이런 식으로 몸이 좀 불편한 상태에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가끔씩만 사용해도 정말 고마운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후진 보조 기능은 좁은 길을 들어갔다가 반대로 나와야 될 때 이때 들어간 경로 그대로 후진을 해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이건 초보 운전자뿐만 아니라 숙련자들도 쉽지가 않거든요. 이때 후진 보조 장치를 키면 50m 한도 내에서 들어왔던 루트를 그대로 기억해서 자동으로 후진을 해줍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주차장에서 자리를 찾다가 만차라서 그대로 빠져나오거나 하는 상황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번 X3는 크게 4기통 가솔린 디젤 모델과 6기통 가솔린 고출력 모델이 있고 4기통 엔진에선 X라인, M 패키지 프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X라인은 기본이 되는 모델이고 앞서 설명해드린 편의 옵션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가격 대비 하드웨어 값어치가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M 패키지 모델은 판매 볼륨이 가장 큰데 실내외 디자인의 차이가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앞범퍼랑 뒷범퍼, 바퀴, 핸들 디자인 등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또 핸들을 꺾는 각도에 따라서 헤드라이트를 비춰주는 어댑티브 헤드라이트가 바로 이 M 스포츠 패키지부터 적용이 됩니다. 또 브레이크 캘리퍼와 헤드램프에 블루 포인트가 들어가게 되죠. 프로 모델은 실내 대시보드랑 도어 패널 소재가 럭셔리 패브릭 소재로 변경이 됩니다. 또 하만 카돈 스피커랑 블랙 키드니 그릴이 추가되고 브레이크 캘리퍼도 레드 컬러로 도색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 모델부터 M 스포츠 서스펜션이 추가되는데 보통 BMW는 M팩부터 이 스포츠 서스펜션을 넣어줬거든요. 그런데 X3는 기본 서스도 롤링이 크게 없어서인지 이번엔 프로 모델에만 적용을 해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M팩 디자인을 선호하지만 승차감은 X라인의 기본 서스가 조금 더 편안하고 롤링도 꽤나 잘 억제가 되어 있어서 굳이 스포츠 서스펜션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인 4기통 X3는 유종과 트림에 따라서 소비자 가격 6,800만 원에서 7,930만 원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고출력 버전인 M50 모델은 2,000에서 3,000만 원가량 높은 9,87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2025년 4월 기준으로 현재까지 공식 할인 금액은 적용되고 있지 않지만 자사 파이낸셜 금융상품을 이용하시면 썬팅 업그레이드랑 보증기간 연장 등의 프로모션 혜택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구체적인 견적과 차량 상담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